지금부터 메타버스 과미 2.0이라고 하면서 제 부제는 2020년대 용어로 재해석한 메타버스입니다. 저도 출발점이 메타버스가 새로운 건 아닌데 굳이 왜 이렇게 난리일까? 그리고 예전에 봤던 메타버스 도대체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현재 용어로 해석하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그 질문점으로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LG경제원 그리고 이제 게임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게임덕 대표이사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알서포트 전략기 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최영혁 대표님께서 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대량의 자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컨텐츠와 소프트웨어는 리유저블인 것 같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게 다 연결이 돼요. LG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IoT를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게임덕 얘기할 때 사실상 이때 MZ 세대 관련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그 게임용 유튜브인 캠코드 글로벌 넘버원을 잡고요. 저도 자폭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Z세대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많이 배웠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MZ세대 관련된 부분들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사포트에 있으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관련해가지고 많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현재 메타버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타버스 왜 재주목됐는지, 그리고 메타버스 전 재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메타버스 본질에 집중할 때, 그리고 메타버스 적용 활용 케이스 이 네 가지 챕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어차피 하면서 진행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왔구나. 네, 메타버스 재주목. 네, 재주목 포인트는 딱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왜 요즘 메타버스 주목받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라락스 상장 그리고 한국에서 제페토 어떤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제품, 이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3D 그리고 3D 아바타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소셜 활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게임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이 속에서 재화의 거래가 나타난다. 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이 서비스가 그 메타버스를 재주목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를 다시 한번 예전에 메타버스가 한참 유행이었던 세컨드 라이프 2003년, 2006년 사이 어떤 때랑 지금이랑 어떤 부분이 연관이 있느냐라는 걸 땡겨보면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딱 3D 그러니까 아바타인 부분인 것 같아요. 3D라는 부분은 지금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2D라는 제한성을 넘어서 진짜 우리가 익숙해하고 현실처럼 느끼게 되는 3D 3차원 세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바타라는 부분은 좀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이며 그렇게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매개체라는 부분으로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잠깐 보면 그 세컨드 라이프가 주목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2D 그리고 프로파일 중심의 뭐 마이스페이스, 싸이월드 등등의 소셜 미디어들이 활성화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사실상 기술적인 부분도 이슈가 있어서 안 됐다가 최근 들어서 제페토, 라럭스라는 부분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하지만 제주목 배경이라고 딱 명시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세 가지 메타버스가 최근 들어서 관심 받는 배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로나19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사람의 욕망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크게. 그래서 사람의 욕망, 그리고 기술적 뒷받침, 그리고 한국 정부의 지원이라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현실은 위험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바이러스에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는 그 현장이고요. 그리고 마스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벗어나고 싶은 세상인데 그 벗어나고 싶은 세상에 지향점이 뭘까라고 하면 깨끗하고 언제나 사람들 마음대로 만날 수도 있고 마스크 없이 살 수 있는 가상세계가 아닌가라는 그 점에서 메타버스라는 부분을 찾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뒷받침인데요. 5G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5G가 된다면 사실상 제가 메타버스로 넘어온 부분이 5G, 6G에서 나오는 그 XR 부분으로 넘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차원 360도 콘텐츠가 구현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2D가 아닌 3D와 3차원 360도 콘텐츠로 구현 가능한 기반 때문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가 다시 주목받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상 글로벌 관점에서 메타버스의
관심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2021년도 5월 달에 기획재정부, 문체부, 그리고 과기정통부 세 군데서 메타버스 TF를 만들어 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7월 14일 날 나온 그 디지털 뉴딜 2.0에서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추경으로 2.6조가 더 투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한국에서는 돈과 꿀이 흐르는 영역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괜찮을까? 현재 상황에서 아닐까? 이런 부분들은 퀘스천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욕망, 기술적인 뒷받침, 그리고 한국 정부의 지원 이 부분이 사실상 메타버스가 최근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한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그냥 메타버스 하면 다들 한마디씩 하죠. 닐 스티븐슨이 처음 언급한 거고 그냥 아바타가 활동하는 무대였었고요. 그리고 세컨드 라이프가 인기 끌면서 반짝하다가 다시 사라졌던 부분이 그 메타버스의 최초의 관심이었는데요. 사실상 메타버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네 가지 시나리오로 메타버스는 이 네 가지 시나리오의 엔드 조건이 아니고요. 우화 조건이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 세로 측은 기술적인 부분, 현실의 디지털을 플러스한 증강, 그리고 완전 100% 디지털.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해석이 어렵던데요. 인티메이트, 엑스터널인데 사용자가 UX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제 그 인터랙션을 많이 하는 부분. 그리고 이쪽은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설명해 보면 되게 라이프 로깅, 가상현실, 거울 세상,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은 지금도 많이 아시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라이프 로깅, 거울 세상, 지금 봐도 2006년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전혀 감흥이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상 메타버스 2.0이라는 걸 기획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프 로깅은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일상을 디지털화한다라는 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소셜미디어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세상은 너무 어려운데 또 뒤져보니까 그냥 현실 세계의 지형을 디지털로 똑같이 구현한다. 그냥 복제했다라는 관점에서 뭐 쉽게는 그 구글 어스, 네, 네이버 지금 맵. 통화 좀 괜찮아요? 네? 네, 말씀하세요. 오대관 네, 진행하십시오. 장님님 네. 계속 할까요? 네네, 계속하십시오. 네네네. 그래서 그 현실을 그대로 복제한다는 관점이 있고요. 그럼 그 플러스 알파로 그냥 그 전표들도 그냥 디지털 데이터하는 부분도 사실상 거울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도 넓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저는 라이프 로깅과 거울 세상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했었고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라이프 로깅 소셜 미디어는 기존에 지금은 좀 더 많이 바뀌고 있지만 기존에는 디지털 플러스 현실에서 디지털은 현실을 보완하는 측면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내가 페이스북에 있는 신동현이 진짜 내가 맞습니다라고 하면 증명하는 관점에서 프로필이었지만 이제 점점 더 디지털 사용 시간 그리고 디지털 속에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뿐만 아니라 디지털에서 이제 퍼미션으로 자기가 알아서 조건 하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신원으로서 아바타가 훨씬 더 많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바타 관점에서 보시면 페이스북도 아바타를 만들고 뭐 제페토 모든 부분들이 사실상 아바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워킹은 사실상 디지털 미라는 관점, 아바타라는 관점에서 아바타라는 UX, 아바타라는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메타버스 시나리오 한 개를 정의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과거에는 콘솔 혹은 스마트폰 서비스에 종속적이었지만 이제 별도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CPND로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이제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된다는 관점에서 Extended Reality 확장현실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또 다른 시나리오는 디지털 리얼리티, XR 기술이 구현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러월드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실 복제를 넘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비용이나 아니면 자원 낭비를 줄이고요. 자동화를 통해서 위험이나 아니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지금 B2B 영역에서 많이 구현되는 부분이어서
미러 월드는 디지털 트윈으로 한 단계 진화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2.0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아바타 UX로 구현되는 공간 혹은 아바타가 뛰어노는 공간 O와 그리고 XR이라는 기술이 구현되는 공간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 구현되는 공간이고요. 저처럼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은 디지털 미, 디지털 리얼리티, 디지털 트윈을 합쳐서 디지털 X라고 하면서 메타버스 2.0이라고 저는 감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 아바타는 게임 덕을 하면서 많이 알았던 그 MZ 세대들이 많이 그 커뮤니케이션은 UX 차원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메타버스 본질에 집중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왜 굳이 이제 메타버스 1.0을 넘어서 2.0으로 봐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미 이제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많이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메타버스를 이제 메타버스 이걸 그 지역하고 기간은 다 세 군데 똑같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영어 우리가 메타 띄우시고요. 버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면 그냥 안 나오고요. 그렇게 보시면 전 세계의 트래픽은 2021년 4월 달에 피크를 치고 점점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이때 당시 트렌드는 그 로블록스 상장 그리고 인기였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1개월을 한번 살펴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전 세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보다 한국이 메타버스가 훨씬 많은 등 자, 이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는 꺼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지만 한국에서 월등히 많이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메타버스가 한국에서 정부가 돈을 투입하면서 이끄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더 오늘 일자로 뒤져봤더니 메타버스가 사실상 최근 며칠 사이에서는 영어 버전이 조금 더 이제 증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제 오늘 사이에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글로벌리 거의 한국이 이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올라왔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마크 주크버그가 며칠 전에 메타버스라는 용어 페이스북 CEO가 소셜 미디어가 메타버스 기업이 된 이유라는 걸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글로벌 관심도과 한국 관심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이게 스마트폰 한국어고요. 전 세계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버전 하면 이 정도 갭 정도는 벌어져야지 사실상 보면 그 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는 이미 글로벌리 그 인기도는 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부분이 자, 본질로 집중하자라는 관점인데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넣고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기보다는 세 가지 카테고리 XR 그리고 아바타, 디지털 트윈을 넣어보면 메타버스는 여기 최근 들어서 약간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은 꾸준히 왔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XR 그리고 아바타라는 부분은 계속 꾸준히 VR도 XR에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잡아주면서 인기를 한번 끌었던 부분이고 본질이라고 하면 아바타라는 UX로 커뮤니케이션하는 MZ 세대들의 그 공간이라는 부분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디지털 트윈은 메타버스보다 약간 들치락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꾸준히 기업들이 관심 있게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XR에 대한 관심도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 아바타라는 부분도 관심도 꾸준히 높은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메타버스라는 그 자체를 보다도 메타버스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줄인 최근 들어서 말씀드리는 두 가지 2.0인 세 가지 시나리오인 아바타, XR, 디지털 트윈에 좀 더 집중해서 봐야지 그런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잠깐 템포러리한 인기는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메타버스 본질이라고 감히 제가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아바타, XR, 디지털 트윈 이 세 가지를 한번 저도 이제 저 혼자 크리에이티브하진 않아서 많은 훌륭하신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하고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디지털 미라는 공간은
소통, 마케팅, 욕망의 공간인 것 같고요. 디지털 현실은 기술과 미래의 공간,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비용 절감과 안전의 공간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디지털 미 아바타라고 하면 아바타는 UX로 혹은 아바타가 활동하는 공간인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올드한 이미지의 금융기업들이 사실상 55세 가까이 된 분들이 제페토 어떻게 넘어서는 제페토 가입도 못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제페토에서 회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용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회의한다고 계속 PR을 한다는 부분을 보면 기업의 그 이미지 혁신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지만 너무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쇄가 되겠죠. 그리고 MZ세대 소통 공간. 제가 게임덕 이럴 때도 그렇고 뭐 로블록스도 그렇고 로블록스하고 마인크래프트가 제일 많았었는데 그때 보면 거의 초딩들, 중딩 초반이거든요. 그 이상 또 넘어가면 또 다른 게임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소통하는 공간이어서 사실상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드바이징을 할 때 MZ세대와 이건 뭐 언론상 필요하니까 적었을 뿐이지 MZ세대와 소통하려면 사실상 제페토는 아니고 멀박스는 아니라고 다 초딩들 모이는 곳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는 진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타, IP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SM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SM이 왜 잘하게 됐느냐 보면 그 아이돌하고 뭐 재계약, 그다음에 사고치기, 갑자기 결혼하고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디지털 휴머는 세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사고도 안 치고요. 24시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바타의 본질은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의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욕망을 잘 구현하는 공간이 된다면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돈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바타가 활동하는 공간은 소통, MZ세대, 그리고 MZ세대의 마케팅, 혁신적인 이미지의 마케팅, 그리고 욕망을 구현하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현실, XR은 왜 기술과 미래 공간이라고 하면 아직 멀었어요. 기기와 부품, 서비스 컨텐츠 뭐 다 투자해야 되고요. 지금 당분간 뭐 오큘러스2가 어느 정도 저는 제대로 괜찮게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한 20년 정도 IT 하고 게임에 미쳤던 사람으로서 오큘러스2가 10분 쓰니까 눈이 시려서 못 쓰겠더라고요. 물론 적응은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개발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XR이 뭐 그 스마트폰을 대체할 새로운 혁신 영역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 뒤에서 잠깐 미디어 진화 관점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디지털 트윈 이런 관점은 기업에서 이미 디지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덜 쓰고 디지털화 시키고 그리고 자동화시키는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었고요. 어떤 분은 이제 의료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 미 관점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사람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그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의료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업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더 확장되면서 예방 그리고 안전의 공간으로서 거듭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메타버스라는 건 공간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XR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XR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5G, 메타버스 이 모든 그리고 페이스북이 지금 미쳐 있는 메타버스라는 부분도 XR이 기반인 것 같은데요. 이게 미디어 진화라는 이 왼쪽에 있는 프레임을 보고 감을 잡았던 부분인데 미디어는 사실상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현재처럼 직관적이고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걸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텍스트부터 시작이 됐죠. 이건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해야지만 아는 부분이어서 아주 옛날 거 그리고 이미지, 보이스, 비디오 여기까지가 사실상 보면 현재 차원에서 가장 진짜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인데 이게 사실 스마트폰의 영역이고요. 스마트폰은 사실상 스마트폰에 있는 스크린 너머에 있는 컨텐츠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현재까지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XR은 내가 그 컨텐츠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핸드프리, 두 손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사실상 커뮤니케이션 할 때 스마트폰 사용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두 손도 있고 스마트폰에 모든 걸 집중해야 되는데 XR 환경에서는 이거 글래스를 끼고 하면 상대방에 집중할 수 있고 내 손은 언제든지 바디 랭귀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더 좀 더 익숙하고 편안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라는 관점에서 XR이 그 다음 단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는 홀로그램 이렇게 진화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5G 그때 잠깐 말씀하셨던 5G, 3G와 4G는 1G와 2G는
이동 전화, 3G와 4G는 스마트폰, 5G와 6G는 XR, 그리고 IoT인 부분이고, 그리고 7G와 8G 정도 되면 이제 홀로그램을 위한 통신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퀄컴이나 등등, 퀄컴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퀄컴에서 퀄컴, 그리고 MS, 페이스북 모두 다 이제 XR이 스마트폰을 넘어선 그 넥스트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컴퓨팅, 엔터테인먼트, 텔레콤을 모두 XR이 핸즈프리로 구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MS 관점에서는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놓쳤던 그런 오너 그 리더십을 XR에서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홀로렌즈 2, 3 뭐 이렇게 계속 다 발매하면서 잘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래와 기술의 공간이라고 했던 부분은 일단 스마트폰이 많이 깔려야지 스마트폰 서비스와 콘텐츠가 많이 활용되는 것처럼 XR 기기가 일단 많이 깔려야지 관련된 서비스와 콘텐츠를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기는 편의성, 기능, 가격, 그리고 안전성이겠죠. 이 네 가지가 충분히 됐을 때 사실상 XR 관련된 부분이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적용 활용 케이스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부분을 각 산업 영역별로 5G도 똑같았었거든요. 5G는 뭐 EMBB, MMTC, URLC,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이라는 부분으로 산업별로 다 하나씩 풀었는데 사실상 저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아바타, XR, 디지털 트윈 이 세 가지로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화, 엔터테인먼트 관점에서 본다면 뭐 K 엔터테인먼트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공간, MZ 세대와 소통하고 마케팅하는 부분, 디지털 현실에서는 그냥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 디지털 트윈 역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면 디지털 미에서는 많이 보셨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스타와 그리고 팬들이 직접 만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면 BTS 팬들이 한국에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티켓팅을 하고 그 다음에 호텔도 예약하고 비행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이제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는데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은 것 같고요. 굳이 MZ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공간, 그러니까 혹은 영한 이미지를 주기 위한 부분으로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마케팅 관점요. 그리고 욕망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욕망의 공간이라고 하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구찌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찌가 초딩들, 중딩들한테 굳이 어필을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어릴 때부터 구찌를 그 디지털 신원이 입어보고 느껴보고 그 다음에 괜찮네라고 계속 인지도 높여가면서 내가 정말 돈을 벌게 됐을 때 구매하고 싶은 것으로 이제 거둔다는 부분들을 여기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욕망의 공간인데 XR에서 가장 그 활성화된 건 어덜트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돈이 큰 부분인데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정부나 대기업 쪽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한국에서는 되게 쉬쉬하는 부분이고 일본이나 다른 쪽에서는 많이 활성화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현실 경험하고 요즘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데 오클러스2에서 복싱 해보면 되게 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눈이 시려서 오래 못하고요.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체육 시설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도 관광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금융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 또 이제 디지털 미, 디지털 현실, 디지털 아바타, XR 그리고 디지털 트윈 이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디지털 아바타와 XR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이제 2D 관점에서 계단화 아니면 지금 있는 뭐 팀플로우나 이런 부분들에서 2차원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 그 가상 점포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XR 끼고 구현할 수도 있는 가상 점포를 만드는 부분이 사실상 아바타와 XR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업무 중에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그 컴퓨팅 업무를 XR로 진행한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뭐 그 자동화 그리고 그 RPA라고 하죠. 그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면서 사람 안 쓰고 계속 이제 자동화하는 부분은 금융 쪽이 가장 활성화돼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적용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옛날 거지만 XR 환경에서 혹시 2D 환경에서 가상 점포를 만드는 부분, 디지털 미와 디지털 현실의 예시, 그리고 이게 CT 쪽에서 그 XR
글래스를 끼고 트레이딩을 하는 모습. 사실상 근데 제가 대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가장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 산업 중에 한 개가 디스플레이 산업이거든요. 디스플레이 산업은 큰 디스플레이를 고화질로 해서 아주 비싸게 파는 게 사업 모델인데 사실상 요걸로 모든 게 대체된다면 창문이나 아니면 이런 쪽밖에 안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되게 저부가 가치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게 사실상 저의 예측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정보들이 모여서 은행 업무를 처리해주고 그래서 무점포, 무인금융기관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 차원에서 보더라도 또 아바타, XR, 디지털 트윈 뭐 2D로 가능하고요. XR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가상 공간 그리고 아바타를 통해서 혹은 MZ 세대들한테 사실은 초등이죠. 좀 더 친숙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채널 그리고 실시간 뭐 공공 데이터와 연결시켜가지고 불법 행위 감시 그리고 예방 등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그런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페토에 만든 서울 창업 허브월드 관점이고요. 그래서 사실 창업 허브월드를 만들어서 여기서 활동하기보다는 사실상 PR 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잘 활용하는 것도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그 주차장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의료도 똑같습니다. 아바타, XR, 디지털 트윈인데요. 디지털 트윈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서 그 아바타가 의사와 가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XR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진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의료진들이 학습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서는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그 생활 속에서 병원을 이야기시키는 인자를 발굴하고 제거하는 부분 그리고 치료 시 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성공적인 치료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지털 현실에는 XR 끼고요.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안경 끼곤 하니까 관점에서 실수를 줄이고 정확하게 가이드를 받고 그러니까 로봇으로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구현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인가 아직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의료 정보를 디지털로 해가지고 내 정보들이 디지털에 모두 저장되면서 내 그 병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발생될 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겠죠. 이게 마지막인데요. 제조 관점에서 똑같습니다. 아바타, XR,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아바타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방식에 있어서 분명 향후의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돼서 작업자들과 아바타와 사람과 얘기하는 듯이 그리고 기기 장치들과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XR을 통해서 원격으로 제조 공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는 뭐 시뮬레이션하고 자동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원래 디지털 트윈은 제조 쪽이나 아니면 B2B 쪽에 가장 기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원격으로 위험한 거 하다가 잘못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캐터필라에서 이번에 CECO 2021에서 했던 부분은 사실상 XR로 진행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보시면 덥고 그 먼지 많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에어컨 빵빵하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원격으로 조율해 나가면서 업무를 하시는 분의 안정감 그리고 업무 만족도 그리고 건강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숙련도 향상 관점에서 보시면 최근 들어서 공장 저희 같은 중소기업도 사실상 산업 뽑기가 너무 힘든데 뭐 특히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취직을 아무데나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리고 힘들면 바로 때려치우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초보자들이 많이 있는데 정년 퇴직한 전문가들이 XR 안경을 끼고 그 초보자들한테 계속 실시간으로 가이드를 해나가면서 업무를 가르치는 부분 그리고 실수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죠 아바타겠죠 아바타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하면서 품질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부분이 일본 제조 현장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메타버스 사실상 보면 메타버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증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아바타는 MZ 세대 중심으로 커나가기 때문에 현재부터 미래까지, XR은 미래에서 미래로 이렇게 전 시간대에 걸쳐가지고 현재 계속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잠깐 이슈가 됐다가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 속성인 세 가지 시나리오, 아바타, XR 그리고 디지털 증 포함해서 디지털 X라고 하죠. 예,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관점에서는 꾸준히 발전될 거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그 단어에 대한 인기도에 상관없이 꾸준히 관심 가지고 투자하고 개발하고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바톤을 최영욱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로블록스 발음 한 번만 다시 해봐 주실래요? 로블록스요. 다시요. 네, 저는 한국 코리안 네이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네, 아니 저 로블록스 CEO가 온 줄 알았어요. 네, 발음이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뭔 얘기를 하시는가. 예, 다들 영어 잘하시는 분이 한 번 더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다른 분들도 아마 그 로블록스 발음하실 때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굉장히 발표 잘 들었고요. 역시 정리의 달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메타버스 로드맵에서 만든 4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신동영 팀장님께서 스스로 이제 3가지로 지금 정리를 하셨는데 다 들어 있거든요. 거기서 했던 것들이 다 들어 있는데 마치 새롭게 이제 다 해석된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점과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서 나름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재미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고요. 네. 다음 세션으로 진행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앞쪽에서 구글 트렌드에 있는 메타버스 검색량을 가지고 이제 그런 비교를 좀 해주셨어요. 한국에서의 메타버스의 관심과 해외에서의 메타버스 관심이 좀 다른 것 같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예전에 4차 산업혁명 때도 되게 많은 분들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치 한국이 너무 좀 버즈에 좀 강하고 좀 이렇게 너무 유행에 좀 민감한 나라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뭐 비교 의견보다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웠던 이제 몇 년간 있었죠.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떠들었었고, 모든 정책이나 이런 데 항상 등장을 했었고, 위원회도 만들어졌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저는 제 느낌에는 그냥 메타버스로 싹 바뀐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 2가지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아마 이제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신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기저에 있는 동인들, 어떤 트렌드들과 이제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또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정부에서도 부르는 이 트렌드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이 공통적인 본질이고 어떤 점에서 또 차이가 있고,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잠깐만 보면서 얘기해도 될까요? 아마 잠시만요. 그러면 잠깐만. 저거 4차 산업혁명이면 네, 그냥 말로 하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하고 메타버스는 다른 부분은 딱 이인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를 들면 저는 네트워크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그에 따르면 초연결 그리고 초연결화 그리고 자동 자율화를 지향한 관점에서 사회와 경제의 변화라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상 5G나 6G AI라고 하는 머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5G, 6G라고 하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IoT와 로봇이라고 하는 이 손과 발과 같은 부분들이 하나처럼 움직여서 마치 모든 밸류 체인 혹은 아니면 서비스, 그러니까 기기들이 마치 사람처럼 자동이나 자율화처럼 움직인다는 관점으로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을 보는 부분인 것 같고요.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디지털화를 포커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동화라는 부분을 포커스를 했던 4차 산업혁명도 아직까지 구현되는 건 어려운데, 오히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서는 팬데믹 현황 속에서 디지털을 더 추구하고 더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을 잘 표현하는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둘 다 사실상 이 부분은 너무 사실 저도 이제 8월 달에 책을 내거든요. 그래서 버즈 어워드를 어떤 걸 만들어낼까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쉽게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가장 좋은 책의 제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 그 속성을 보면 세상 변화를 잡아주는 하나의 큰 키워드인데, 예, 그래서 모든 걸 의미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이제 비판을 받는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중언부언을 했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그 공감이 됩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든 메타버스든 사실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기술의 변화들, 사회 변화들, 그리고 기저에 있는 동인들을 뭉뚱그려서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또 맞아요. 누가 갖다 어떻게 쓰든 간에 뭐 확실한 어떤 하나의 딱 정의가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다 붙이든 저기다 붙이든 말이 되는 단어라 좀 이렇게 이슈화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현실,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으로 구분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를 좀 산업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제가 토론 때 다시 한번 질문들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